꼭두각시의 왕좌. 왕관을 쓴 죄수. 1398년 9월. 왕자의 난이 끝난 지 보름. 궁궐의 피는 겉으로는 말랐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공기에 남아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더 이상 왕좌에 앉을 수 없었다. 아들들의 시신을 직접 본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아들들의 피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왕좌는 더 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피로 물든 고문대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태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때 수많은 전장을 누빈 영웅, 조선을 세운 건국 군주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약하고 부서진 목소리였다. 방과. 태조가 둘째 아들을 불렀다. 내가 왕위에 올라라. 순간 시간이 멈췄다. 방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태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방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승리에 찬 미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계획대로다. 방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도 방원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 모두 방원의 그림이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1398년 9월 5일 즉위식의 날이 밝았다. 방과는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다. 정종, 그가 받은 새로운 이름이었다. 자, 안정시킬 정.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자신보다 불안정한 왕이 또 있을까? 왕관을 쓰는 순간 정종은 느꼈다. 무게를. 그것은 왕관의 무게가 아니었다. 두려움의 무게였다. 죽음의 무게였다. 만세, 만세, 만세.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하지만 정종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신하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옥좌 바로 뒤,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왕세제 방원. 저들의 눈에 나는 왕이 아니구나. 정종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뒤에서 방원의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차갑고 규칙적인,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숨소리 같았다. 정종은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뒤를 보는 순간 방원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그 눈빛, 동생들을 죽인 그 눈빛, 필요하다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그 눈빛. 그것을 마주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즉위 다음 날 첫 조정. 정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 첫 번째 국정 사안을 올립니다. 영의정이 문서를 올렸다. 정종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뒤쪽으로 쏠려 있었다. 방원이 거기 서 있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마치 태양처럼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정종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전하. 방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제가 검토하여 올리겠습니다.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정종은 느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러시오. 정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창피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방원이 앞으로 나와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종에서 방원에게로 이동했다. 정종은 순식간에 투명인간이 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정은 계속되었다. 첫 번째 사안, 두 번째 사안, 세 번째 사안. 모든 것을 방원이 검토했다. 모든 것을 방원이 결정했다. 모든 것을 방원이 지시했다. 정종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허락하노라. 그리하라. 잘 처리하도록.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아니, 자신은 다른 사람이었다.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방언이 조종하는 인형. 조정이 끝났다. 신하들이 물러갔다. 하지만 아무도 정종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모두 방언에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정종은 텅 빈 조정에 홀로 남았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보다 외로운 곳은 없었다. 조정이 끝나고 정종은 자신의 전각으로 돌아갔다. 복도를 걷는데 신하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것이 왕이란 말인가? 실권은 모두 왕세제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왕이라고는 하나 이름뿐이지. 차라리 왕세제께서 즉위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쉿! 조심하시게. 하지만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왔다. 정종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혔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정종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겁고 규칙적인. 정종은 온몸이 굳어졌다. 방언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형님. 방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정종은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정종은 대답했다. 괜찮다. 신하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방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형님은 왕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위로였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실제 왕은 나다. 정종은 그 의미를 알아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겠지. 정종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전각으로 향했다. 뒤에서 방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정종은 정무에서 손을 뗐다. 아니, 뗄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방언이 결정했다. 자신은 그저 도장을 찍는 기계일 뿐이었다. 대신 그는 격구에 몰두했다. 격구, 말을 타고 공을 치는 놀이. 위험하고 격렬하고 거친. 전하, 너무 위험합니다. 왕께서 다치시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신하들이 매일 같이 말렸지만 정종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나는 이것이 좋다. 말에 올라탔다. 채찍을 휘둘렀다. 타닥. 말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흘렀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공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짝! 공이 날아갔다. 그 순간만큼은 정종은 자유로웠다. 왕좌도 방언도 두려움도 죽음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말을 달리는 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한 인간이었다. 왕이 아니라 사람.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 하아, 하아. 숨을 몰아쉬며 말에서 내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 뚫렸다. 답답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며칠 후 방언이 찾아왔다. 형님, 격구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종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신하들이 말이 많습니다. 정무는 돌보지 않고. 신하들? 정종이 돌아섰다. 처음으로 방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눈빛. 하지만 정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다. 정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도 안다. 모든 권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는 것을, 신하들이 너만 쳐다본다는 것을. 방언은 침묵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정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무, 내게 정무 같은 것은 없다. 나는 그저 내 결정에 도장만 찍는 기계일 뿐이다. 형님, 격구라도 하지 않으면. 정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 방언이 입을 열었다. 형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떠나는 방언의 뒷모습을 보며 정종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패배였다. 방언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격구에 매달려야만 견딜 수 있다. 그날 밤 침전. 정종은 잠들 수 없었다. 아내 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정말 정무가 싫으신가요? 정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마치 자신처럼. 정무, 나에게 정무 같은 것은 없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모든 것은 방언이 결정하지 않소. 나는 그저 왕좌를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일 뿐이요. 방언이 직접 앉기 전까지. 전하, 알고 있소.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것이 왕인가? 차라리 왕세제가 왕이 되시는 게. 다 듣고 있소. 복도에서, 조정에서, 어디서나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정종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요. 김씨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다. 전하, 그런 말씀을. 방언이가 왕이 되어야 했소. 정종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가 진짜 왕이었소. 나는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요. 눈물이 떨어졌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할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것이요. 그럼 왜 격구에 그렇게 매달리세요? 정종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요. 말을 달릴 때만큼은 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누구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는 왕이 아니라 방과로 돌아갈 수 있어. 형제들이 죽기 전,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 그때의 나로. 김씨는 남편을 껴안았다. 정종도 아내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정종은 더욱 격구에 몰두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하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왕으로서의 위엄? 그런 것은 애초에 없었다. 정무, 방언이 다 처리했다. 정종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권력에 관심 없다는 것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야 살 수 있다. 격구는 그의 탈출구였고 동시에 생존 전략이었다. 나는 왕으로서 무능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저 놀이나 즐기는 한심한 왕이다. 그렇게 보여야 했다. 그래야 방언이 자신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동생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밤마다 정종은 악몽을 꾸었다. 방언이 칼을 들고 오는 꿈. 형님, 이제 그만 내려오실 때입니다. 동생들처럼 자신도 죽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탔다. 채찍을 휘둘렀다. 공을 쳤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그것이 꼭두각시 왕, 정종의 생존법이었다. 얼마나 비참한가. 왕이 살기 위해 무능한 척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왕좌는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리고 간수는 바로 동생 방언이었다. 다음 이야기 왕좌의 시한폭탄. 정종은 버텼다. 하루하루를. 하지만 방언은 기다리지 않았다. 1400년 즉위 2년째. 방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님. 어느 날 방언이 찾아왔다. 그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눈빛. 이제 슬슬 형님도 편히 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종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구나.
무슨 뜻이냐?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방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형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할 차례입니다. 과연 정종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조선 역사상 최단 재위 2년.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온 유일한 왕.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었을까? 강요된 선택이었을까? 방언 형님, 살아남고 싶으시죠? 정종.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언 간단합니다. 왕관을 벗으시면 됩니다. 왕좌에 시한 폭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왕관을 쓴 것도 강요. 왕관을 벗는 것도 강요. 그의 인생의 선택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것이 승리일까? 패배일까?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2편씩 연재되는 조선 왕조 500년 27명의 왕들의 숨겨진 이야기, 권력의 이면, 왕좌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